혹시 그럼 막 친해지는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친해지는 노하우들이 사육사들마다 아마 좀 다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유인원을 담당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갔더니 텃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유인원이. 네네. 왜냐하면 동물들은 자기가 사는 공간에 벗어나기도 싫어하지만 누군가 들어오는 걸 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뭐 먹던 과일을 집어 던지고 과일 껍질 던지고 물을 이렇게 입에다 불고 사육사님한테? 네네네. 그 청소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에게 물어봤죠. 빨리 친해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같이 잠을 자라는 거예요. 네, 잠을 자면 빨리 친해진다고. 그래서 정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펜스 사이로 동물이 있고 저는 여기다 야전 침대를 깔고 펜스 사이로. 네, 거기 이제 침낭을 이렇게 딱 잡고 자는데 처음엔 뭐가 막 퍽퍽퍽 소리가 나요. 애들이 막 던지는 소리. 저를 가라고. 침낭에 와서 부딪히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친해지기 쉽지 않구나 이랬는데 한 3, 4일 정도가 지나니까 이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지나니까 굉장히 절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 침팬지 중에 갑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매일 출근하면 아침 뽀뽀를 항상 해줘요. 네, 뽀뽀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복란이라는 오랑우탕은 제 옆에 여자 사육사가 있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질투하네. 아니 뭐 내 영광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여자 사육사가 있으면 그 여자 사육사한테 이렇게 뭘 던지거나 아니면 여자 사육사가 있을 때는 저희 그 고개를 돌려요. 싫다고. 흥 이런 느낌. 원숭이들은 서로 그루밍을 하면서 친하게 유대 관계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면 빨리 친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이제 진짜 털고르기도 해주고. 와서 해줘요? 네네네. 그렇게 같이 진짜 자고 걔네처럼 생활한다는 걸 방법. 걔네들 받아준 거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식구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해하는 이제 시간. 원래 이제 사람들이 동물들을 대할 때 갑자기 예뻐라고 훅 다가가면 오히려 동물들은 더 무섭고 경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도 이 동물에 대해서 알고 동물도 사육사를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야생동물 그렇게 특히 뭐 맹수건 뭐건 간에 내가 좀 더 정이 가는 애들도 있잖아. 뭐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중립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한두 마리한테 정을 주다 보면 다른 애들이 약간 좀 버려진다고 방치가 될 수 있어서 편애하면 안 최대한 이제 골고루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핸드폰을 보면 폰에 아무래도 영상이랑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즌이 있어요. 뭐 호랑이 새끼 같은 때 호랑이 새끼, 사자는 사자. 이게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예뻐하는 걸 동물들도 알기 때문에 이제 사육사들이 표현을 많이 해줄수록 좋아요. 지금 우리가 서로 동물들 자랑하느라고 사육사님들 얘기를 아직 못 나눴어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학부형들 특히 이렇게 모이잖아요. 자식 얘기들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정작 자기들 얘기를 제일 나중에 하게 되는데 사육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육사 그러면 일단은 인기가 없는 좀 비인기 종목의 직업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 사육사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그 영국 말 중에 포니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약간 우리 조랑말 정도 체급이 되는 약간 작은 친구인데, 네. 이렇게 이제 그 털을 빗겨주고 있는데 잘 차려입은 여자분이 이렇게 아들 손을 잡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엄마 말 안 듣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귀에 너무 그게 잘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직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 학생들이 사육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담 같은 걸 많이 요청을 해요. 지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격상된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아빠입니다, 할아버지예요라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아이들은 부모들이 아이 손잡고서 어디 여행을 가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셔야지만 그렇죠, 동물들이. 내가 사자인 줄 알고 내가 팬더인 줄 알고 그렇게 아마 걔네들이 그때 깨우칠 거예요. 그렇구나.
대신에 야생성을 계속 일깨워주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이 동물들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라고 느낄 때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는 뭐 0.1톤, 1톤 이렇게 사자의 앞발이 1톤의 힘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걸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전에 저는 그 오랑우탕 돌볼 때인데 정말로 그 큰 나무, 이렇게 큰 나무를 4명이서 정말 힘들게 들어서 오랑우탕이 가지 말라고 해놓은 함정이 있는데 4m 밑에 함정으로 떨어뜨려 놨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다음날 딱 나오더니 이 나무 어디 갔지 이렇게 찾는 느낌으로 저 밑에 있으니까 철 사다리를 타고 혼자 내려가서 그걸 이렇게 메고서 혼자 올라온 거예요. 한 발로. 네. 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정말 이 친구들이 엄청난 친구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사육사들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꿈을 꿉니다. 뭔가 이렇게 동물에게 쫓기는 꿈, 동물에게 잡히는 꿈. 이게 이제 악몽인데 다 꾸부실 그런 다 꿈을 있으세요? 꾸기도 먹히는 꿈? 먹히는 꿈. 그러면은 그런 거 평상시에 막 대비 같은 것들 무슨 호신용품 같은 거 갖고 다니죠? 네, 그래서 서울대공원에서는 이제 동물들을 탈출했을 거라는 시나리오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사육사가 그 동물이 되어서 탈을 쓰고 막 도망을 당겨요. 사자라는 건 뭐 라이언? 예, 그 동물? 예, 동물원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지난 주말 일본 시코쿠의 한 동물원에서 사자가 탈출했을 때를 대비해서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마취총을 쏘자 천천히 쓰러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진짜 사자들이 구경하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 각 동물원에서는 맹수가 탈출했을 때를 대비해 모의 훈련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늑대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늑대 탈 쓰고 옷을 이제 늑대 옷 그 행사장 가면 있는 그런 거 딱 하고 그래서 뭐 3시에 하기로 했는데 2시 반에 혼자 움직인 거죠. 그렇지. 시간에 움직이는 거 3시에 딱 탈출한다는 보장은 없지. 그래서 뭐 누군가가 쫓아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숲길을 헤치고 이제 막 도망 다녔죠 진짜. 그랬더니 이제 뒷차차오는 사육사들은 누군지 아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해. 멈춰 하지만 그만 뛰어. 멈추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무지하게 뭐 다 하시는 거네. 네, 이렇게 리얼하게 해야 진짜 탈출을 했을 그렇지, 때 만약에. 저희가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때 네, 정확히 훈련 이름이 뭐예요? 동물 모의 탈출 훈련. 동물 모의 탈출을요. 그거 해보셨어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런 재밌는 시나리오로는 그 아이들 먹이 같은 것도 사육사분들이 다 컨트롤해요? 네, 먹이도 이제 또 저희는 동물 영양사가 있어서요. 그 영양사분하고 서로 이제 식단을 디테일하게 서로 짜서 관리를 해줘요. 뭐 이런 동물한테 이런 것도 먹여보면 어떨까요? 하면은 영양표 분석해서 얼마큼 줄까요? 그래서 몸무게 대비 몇 킬로그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아니 그거를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요? 식단 관리 이쪽은? 식단 관리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급여하는 건 저희니까 저희랑 어쨌든 업무 협약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리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조리실에서 이제 동물들 사료를 다 준비를 하고 수급을 하긴 하는데 배달이 되면 사육사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먹이를 먹었을 때 동물들에게 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이제 뭐 과일 같은 경우 농약이 전존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세척 작업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염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고 아니 그러면은 걔네들 막 과일 같은 거 되게 좋은 거 많이 먹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 봤더니. 해양동물 같은 경우는 좀 수산물이라서 단가가 원체 비싸요. 그리고 얘네들은 좀 싱싱한 생물인 상태에서 급속 냉동을 해서 보관을 하고 그거를 저희가 받으면 다시 해동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고등어, 전갱이, 열빙어, 양미리 뭐 이렇게 명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비싸잖아. 예, 비싸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씹었는데 이거 평소랑 달라. 그러면 제철이 아니야? 네, 제철이 아니야. 이러면 딱 뱉어버려요. 걔네들 중에 입맛 까다로운 애들은 오늘은 참치 뱃살이 안 나오네. 뭐 이러면. 지금 방어 털인데 왜 방어 안 해주는 거야? 지금 딱 겨울에 저 방어 물 올랐는데. 아니 아까 보니까 막 과일 같은 거랑 생선 같은 거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나도 못 먹는 건데 그런 생각 드실 것도 같아요. 몇 마리 같은 거 고도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그래도 동물들한테 양보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 먹어야죠. 아니 그러면은 동물들도 막 편식 같은 거. 이제 어떤 경우에 편식이냐면 판다 같은 경우는 대나무만 먹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대나무만 먹는데 편식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아이바오라는 친구는 웬만한 대나무들을 다 잘 먹습니다. 이 친구는 다 잘 먹는데 러바오라는 친구는 우리 그 푸바오 아버님 그분은 이 대나무를 주면 일단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아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향이 자기가 먹는 향이 아니면 그냥 버려둡니다. 그 이 대나무는 먹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같은 남자지만 좀 마음에 안 들죠. 편식이 심하니까. 그럼 편식하면 힘들지, 애들 먹일 때. 나는 애 셋 키우는 것도 애가 셋 힘든데. 있어요. 애들 셋도 다 다르거든요, 식성이. 큰애는 고기만 먹고, 둘째는 그나마 이것저것 다 먹고, 셋째는 단 것만 먹고. 밥차리를 또 어떻게 해? 다 따로따로 줘야 돼. 진짜? 재수 씨가 다 따로따로 챙겨줘? 제가 줘요. 와이프는 만들어주고 차리는 건 제가 하기 때문에. 다르게 해줘야 돼. 야, 쉽지가 않아. 그러네, 우리도 그러고 보니까 그게 풍부하구나.